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가치는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선택 또는 선호의 기준이나 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옳다 그러다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표면적 견해 또는 행동시 선택 기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프랑거의 이런 기준, 다양한 삶의 기준. 우리가 보면 돈의 가치, 리, 이권을 리, 권력의 가치, 아름다움의 미의 가치, 또 그러면 사랑의 가치, 또 세인트 성의 가치, 성스러움, 성의 가치, 등등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옳다 그러다 다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다른 것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해 라고 해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을 가져야 돼 라고 해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서 미술을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것을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지 옳다 그러다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호하는 것에 대한 또는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것을 말하고, 거의 소위 지향해야 될 목적,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지향해야 될 목적은 가치 중에서도 전문적 가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기본을 옳다는데, 여기 가치는 선이며 가치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가치는 무조건 옳되 틀렸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다. 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기반에서 이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기반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는 그냥 적어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기반에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사회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위에 올려오는 전문가로서 전문적 가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시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가치를 먼저 반영해 주셔야죠 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존엄한 독립된 개체이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사회복지사이지만 자기의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할 때도 있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할 때도 있고, 그냥 정직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로서 전문적 가치를 우선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이렇게 전문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나눠 볼 수 있다. 나머지 작은 것은 놔두고 나눠 볼 수 있다. 스프리드랜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암기할 것 아닙니다. 자, 사포린은 이렇게 가치를 다양하게 분류했었다. 그런가 하면 프리드랜드는 사회복지 사업이 사회복지 실천이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개인 존중의 원리라고 적었지만, 개인 존중의 가치, 자발성 존중의 가치, 기회 균등의 가치, 사회 연대의 가치,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많은 학자들 다 있지만 프리드랜드의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적 가치관, 개인 존중, 자발성 존중, 기회 균등, 사회 연대, 이 네 가지는 0.5개 수준은 되니까 이건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존중을 다른 말로 인간 존중, 인간 존엄이라고 하죠. 인간 존엄. 또 자발성 존중은 자기 결정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바꿔서 출제위원마다 원어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존중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인간 존엄 또는 인간 존중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자발성 존중은 자기 결정, 기회균등을 평등, 또 사회연대를 상부상조, 이렇게 표현을 약간 달리 쓰지만, 프리드랜드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가치나 기본 원리로 이렇게 개인 존중이나 인간 존중, 또 그런가 하면 자발성 존중이나 자기 결정,
기회균등이나 평등, 또 상부상조라고 사유연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다는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노엠버그도 있으면 읽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가치라고 목차를 좀 애매하게 다뤘습니다만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내비의 전문적 가치가 되겠어요. 아까부터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가치에는 사회복지사 저마다의 개인적 가치도 있고 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걸로 여겨지는 전문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는 전문적 가치를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나눴었다. 그래서 사람 우선 가치와 결과 우선 가치와 수단 우선 가치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겁니다. 사람 우선 가치는 인간 존엄에 관련된 믿음을 바로 이 사람 우선 가치. 그래서 여기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에 관련된 것은 사람 우선 가치라고 그러고 결과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라는 것은 결과,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결과를 우선하는 가치관을 결과 우선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 우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존엄의 소위 사람 우선 가치를 다 인정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보다 우선시하는 이런 가치를 수단 우선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내비란 사람은 전문직 가치를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나누기도 했었다. 그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인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스트로의 주요 가치 이것도 있는데 주요 가치 거기 보시면 B급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다른 건 좋지만 첫 번째 보시면 제스트로가 말하기를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그 단위를 어디다 둔다? 가족.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 소위 급여의 제공 기준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가족 단위의 원칙, 공공부주의 기본 원칙도 가족 단위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스트로도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은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두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서비스 단위인 가족에게 초점을 둔다. 뭐 사회적 책임감, 제도적 대책, 경제적 정의, 비밀보장 다 이런 건 다 안 읽어도 알지만 적어도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된다? 개개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가족에 둔다라는 거 하나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에게 공유되는 또는 뭐 사회복지사들이 공유해야 하는 또는 사회복지사 말 안 해도 사회복지사들끼리는 통하고 있는 가치에는 이런 것이 있다. 작은 글씨 읽어놓고 바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공유되는 가치에는 인간을 선호하는 개념, 또 그러면 인간을 위해 선호하는 결과로서의 가치, 선호하는 개념으로서의 가치, 인간을 위해 선호하는 결과로서의 가치, 인간을 다루기 위해 선호하는 수단으로서. 가만히 보면은 아까 전문직 가치를 내비는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사회복지사에 공유되는 가치에는 당연히 사람 우선, 사람을 우선하는 가치도, 인간 존엄에 관련된 사람을 우선하는 가치도 공유돼야 되고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또 결과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도 당연히 고려돼야 하는 거지요. 또 그러면 수단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도 배제될 수 없는 것이 되겠어요.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제가 이 시험용 강의를 제게는 어찌 보면 이 말은 하지 않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가는 직선로를 가르쳐야 아마 명강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가능하면 인간다운, 가르치는 사람스러운 이런 그 수단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비가 말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인간을 선호하는 가치, 인간을 위해 선호하는 결과로서 가치, 인간을 다루기 위해 선호하는 수단으로서 가치, 말을 번잡스럽게 길게 했지만 결국에 내비의 구분과 똑같이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가치는 사회복지사라면 공유되고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본질적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냥 여기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존엄, 여기 이걸 안 읽었다고 해서 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규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드는 것은 여기 5가지 지침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5가지.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켜야 할 이 5가지 지침 여기를 보는데 저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내용을 민감하게 인식할 것, 민감하게 인식할 것. 또 클라이언트를 스테레오와 타입화하지 않을 것. 맞아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고정관념화,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 것. 모든 사람은 그래야 돼. 사람은 그래 왔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고정관념으로 클라이언트를 보게 되면 어떤 클라이언트지 간에 똑같은 방법이나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게 돼요.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 결정의 원리거든요. 자기 결정의 원리는 결국에 맞춤형을 말해요. 맞춤형. 그런데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점을 발견하여 활용하도록 할 것, 참여를 기대할 것. 또 그런가 하면 요구보다는 욕구에 초점을 둘 것. 여러 차례 말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에 초점이 드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완트가 아니라 전문가가 볼 적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다고 분석된 니드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트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드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구보다는 욕구에 초점을 둘 거. 그래서 이 5가지 지침에서 뭐 1번이야 당연하고 2번 스테레오 타입화 하지 말 거, 뭐 3번, 4번, 디귿번 이거 다 알고 이거 미음번. 그래서 니음번과 미음번에 한 번 더 정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에 대한 신념,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 자, 이런 것은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강조돼야 될 이 가치의 한 예가 되겠다. 그 정도에서 제목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작은 글씨까지 뭐 읽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 에틱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윤리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와 관련된 표현이다. 뭐 아는 얘기가 한번 교재이기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자, 전문가의 윤리 강령. 사회복지사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 강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윤리 강령은 전문가라면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거를 기대하는 바를 정리해서 문자화한 것을 윤리 강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 윤리 강령은 전문가의 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한 기대를 규정해 놓은 것 이렇게 쓸 수 있고 좋습니다. 일반 윤리, 전문가 윤리 이제 봐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윤리. 1번 한번 문장을 해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출제원들이 선호하는 이런 현학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사람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천 윤리가 아니고 오히려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돕는 것을 실천 윤리라고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윤리 여러 가지에서 있지만 윤리는 실천 원칙을 낳으며
원칙은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제공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앞에 먼저 뭐부터 시작되는데 윤리는 가치에서 비롯되고 가치에서 비롯된 윤리는 실천 원칙을 낳게 되고 실천 원칙은 또 윤리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 말인데 가치와 윤리에서 뭐가 먼저 앞서게 되는가라고 가치. 우리가 보면 애들이 엄마를 따라 소위 재래시장에 있을 때 애들은 거기에 보면 가치, 선호하는 것을 표현하죠. 아, 저 나 꽈배기 먹고 싶다라고 애들은 가치를 표현을 합니다. 까배기를 사줘라는 말을 까배기 먹고 싶다 이렇게 가치를 선호하면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안 돼. 이것은 집에서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너는 내 딸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린애에게 돼, 안 돼, 오라. 이건 잘못된 요구야. 라는 말을 윤리적 표현을 가지고 애들 눈높이 표현으로 이렇게 윤리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때를 쓰게 되면 그러면 너 이거 하나 사줄 테니까 절대로 앞으로 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실천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치로부터 선호의 기준에부터 가치로부터 윤리가 파생이 되고 이 윤리가 파생이 되면서 실천 원칙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의시 반복됨으로써 윤리 기준이 정립되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이런 경우의 수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는 다양한 것 때문에 발생을 하지만 그중에 특히 뭐냐면 여러 가지 길게 적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적고 있지만 윤리적 갈등의 원인 또는 윤리적 딜레마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제 다 있으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의 상충 때문에 가치는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왠지 이번에는 내 가치관에 입각해서 행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전문적 가치관을 요구를 할 때 그때 가치 상충으로 인해서 윤리적 갈등이나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의무의 상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마저도 한 가정으로 볼 때는 가장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는 독립된 개체로서 인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수행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기관시설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이 기관이나 시설 같은 조직에서는 당연히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먼저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으로서 의무가 우선이 될 필요가 있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의무의 상충으로 인해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다중성. 우리가 보면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클라이언트의 성격은 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복합,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면은 도대체 어떤 문제부터 도울 것인가? 학교에 자꾸 결석하는 애가 있어 가정 방문을 해서 애가 학습에 열의가 없구나 하는 문제만 생각하고 집에를 갔더니 집이 너무 가난한 거야.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거나하니 알코올 중독기가 보이고 어머니는 일자리 때문에 밖에 나가게 했다니 지금 2달째 안 들어오고 있고 그냥 아주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이 학교를 안 나오는 애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찾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결과의 모호성. 이것은 전문가로서 어떠한 해결책을 클라이언트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한 해결책에 대한 확신이 그걸 제시한 전문가가 자신감이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임상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임상 경험이 없는 초임 또는 초입 사회복지사와 같은 경우에는 결과의 모호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주저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결과의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힘의 불균형, 또는 권력의 불균형.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의 제1의 실천 원리라고 해서는 자기 결정의 원리가 듭니다만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이게 제시되는 순간 클라이언트는 유치하거나 전문성이 없고 의사결정의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제1의 원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결국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느끼는 딜레마, 이것을 힘의 불균형이나 권력의 불균형. 그래서 많은 예를 가지고 문장을 적었지만 제목으로 적었어요. 주로 이외에도 다양한 것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나 윤리적 갈등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로 인해서 실천 현장에 윤리적 딜레마는 등장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가치의 상충, 의무의 상충, 클라이언트의 다중성, 또 그러면 결과의 모호성, 또 그러면 힘의 불균형, 뭐 이런 등등을 바로 윤리적 딜레마의 대표적인 등장 배경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윤리적 가치에 따른 의사결정 문제는 그 제목만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반성이나 자기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윤리 강령의 기초에서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정도 이렇게 자기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윤리 강령의 기초에서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의사결정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다를 읽기보다는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 다양한 것 등의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지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그렇죠? 당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제도들을 찾아낸다. 지금 글씨를 읽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가치를 찾아낸다.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찾아낸다. 또 다양적인 개입 전략과 개입 대상을 찾아낸다. 또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자, 지금 제가 줄을 그으면 이렇게 전략을 선택한다. 이런 말들을 쭉 짚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했을 때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결단을 내릴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 결정 과정이면 과정이라면 고려사항으로서 무엇을 먼저 결정하고 무엇은 나중에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사항의 관점에서 읽어주시면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니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선생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니머가 제시한 윤리적 결정 지침, 여기에서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 자료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윤리적 결정 지침 중요 표시하시고 니머의 윤리적 딜레마 발생 시 결정 지침에서 한 B급 정도지만 여기 일별해 주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보다 중요보다는 이것보다는 출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강령.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과 윤리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복지는 당연히 전문가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에는 실천에도 기초 지식 외에도 직업윤리, 또 전문 지식, 전문 기술로 3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전문가라면 적어도 사회복지 관련된 기초 지식은 당연한 거. 그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전문 지식, 전문 기술 3가지 요소가 필수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기초 지식,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지식과 전문 지식과 그리고 전문 기술로서 사례가 나.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에 그 아래를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전미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게 가볍게, 자, 줄한 것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인간적 가치와 존엄에, 개인적 가치와 존엄에 근거한다. 전문직 관계라고 하지만 근거한다. 그리고 소위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원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의사결정, 자발적 의사결정과 참여 권리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그랬지만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돕는 일에 참여한다. 그리고 5번. 물론 미국에서 나온 그런 개념일 때 그렇지만 다양한 민족이 용광로 모델, 동화 모형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가 섞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민족, 인종의 각기 독특한 특성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한다. 뭐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결혼 이주 여성이나 다양한 이주 노동자 집단들이 하나의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적용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윤리강령. 뭐 윤리강령이 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되 3번을 보시면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행동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고안하는 것이다. 지침이 되도록 고안하는 것이다. 다음에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의 기능에서 역시 똑같이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의 역할을 한다. 자기 규제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자기 규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자기 규제의 중요 표시를 하시고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윤리강령의 역사. 윤리강령의 역사를 보면 뭐 옛날에 뭐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0년대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었다. 점이었군요. 점. 그렇죠? 1980년대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1960년대에 사회사업가, 개별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 협회 이렇게 있던 것을 1985년에 가서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도 어떤 1982년, 3년에 오면서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윤리강령도 80년대 후반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023년에 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역사, 지금 현재 우리는 5차 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현재는 5차 개정된 윤리강령을 보고 있는 겁니다. 5차 개정된. 최초는 1988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앞에서 봤던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문. 이 전문에서 곧잘 나오는 거예요. 전문. 전문에 보면은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여기입니다.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함정 나올 때 평화주의라고 나오는데 언뜻 보면은 평화주의도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물론 다문화주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민족에 대한 김정은이가 지금 민족 개념을 배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만 어제는 우리는 한민족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못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주의도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본주의와 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하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문으로 이어져 있고 다음에 지금 뭐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쓴 내용이 아니라 이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의 목적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의 목적. 그래서 목적 보시면 여기 그래서 어떤 실천, 전문직의 가치,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적 실천의 기준을 안내하고 그리고 어떤 충돌 올 때 충돌이 있을 때 충돌이 있다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그런 사회복지 실천 기반의 핵심적 가치를 제시한다.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다. 또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전문가로서 품위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위 안내한다. 자, 이러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앞에서 프렉스너가 1915년에도 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닌가? 라고 할 때 그중에 한 이유가 윤리강령이 없지 않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리강령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중요 표시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양대 가치와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양대 가치는 핵심가치 1, 핵심가치 2. 핵심가치 1은 인간 존엄성, 핵심가치 2는 사회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가치는 가로 열고 가나 다라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왔을 적에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가치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가 된다. 그러면서 이 원칙, 이 가치 핵심 가치에 맞추어진 저희 원칙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보면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큰 틀은 전문과 목적과 핵심 가치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면 또 하나는 기본적 윤리기준이 되겠어요. 기본적 윤리기준. 그래서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기본적 윤리기준이 있는데 기본적 윤리기준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가로서의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기본적 윤리기준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또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또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크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본론은 사회복지사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세부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히 먼저 여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가로서 실천 영역이 있다. 자, 여기를 좀 더 하나 기준에서 좀 줄을 쳐봤습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넘어갑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다음에 쭉 들어가 보시면 또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쭉 올라가 보시면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여기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쭉 나와 있죠. 특히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이에 보면은 거기에 사회복지사 선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 자, 이것도 새로이 개정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사회복지사 선서 이렇게 하면서 할 적에 일단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쯤은 시험 문제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많은 윤리적 딜레마나 가치적 갈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중에 중요한 가치적 갈등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윤리적 딜레마 아까 윤리적 딜레마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주된 원인은 5가지가 있었지요. 가치의 상충, 의무의 상충, 클라이언트의 다중성, 권가의 모호성 또 그러면 권력이나 능력의 불균형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나 윤리적 갈등이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을 쭉 설명해서 한번 배경 지식을 읽어보시되 쟁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게 구체적인 윤리적 딜레마의 구체적 사례가 되겠어요. 구체적 사례를 보시면 쭉 올라가 보십니다. 가치의 상충,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 간의 상충도 있을 것이고 상충되는 의무의 상충도 있을 것이고 또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 이익 간의 충돌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 동료 관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잉을 내부 고발자라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하여 내부 고발을 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한 윤리적 딜레마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규칙과 정책을 준수할 것인가,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실행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여기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 실천의 대일의 원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온정주의, 자기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또는 온정주의에서 나는 그래도 전문가인데 아빠 같은 마음으로 항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휘처리를 때리면서라도 소위 다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다 옳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말로는 사회복지 실천의 제1원리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갈등이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비밀 보장을 할 것인가, 알 권리를 살려줄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윤리적 딜레마에 많은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리적 갈등이나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오는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준 것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노엠버와 돌고프는 제시할 적에 윤리적 딜레마나 윤리적 문제가 실천 전쟁에 발생하면 다양한 기준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준이 또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생명 가치를 영순위로 하고 평등, 자유, 최소 침해, 삶의 질, 비밀 보장, 뭐 진실성 이런 등등의 순서로 기준 삼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면 된다. 바로 이것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해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 올해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디슨에 준 것들도 있지만 자 거기는 보조 참고 자료로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체 통을 봤습니다. 더욱이나 사회복지 윤리라고 할 적에는 최근에 2003년에 5차 개정에 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기본 프레임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문 다음에 목적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으로서 기본적 윤리 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선서문 등으로 이렇게 쭉 나열된 기본 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기본 틀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준 것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는 이제 편을 바꾸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가서는 편을 바꾸게 여기처럼 제2편으로 실천의 관점으로 구체적인 현장 문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